자, 옵시디안으로 왔습니다. 자, 옵시디안을 받아서 한번 깔아 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화면이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냥 기본적인 테마로. 네. 그래서 이제 뭐 기본적인 시스템은 밝겠죠. 이렇게 라이트로. 그래서 어 사실은 그 노션이나 에버노트나 뭐 갤럭시 노트나 뭐 태블릿이나 여러 가지 뭐 것들을 추천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노션도 물론 연결은 됩니다. 다만 조금 허접해요. 네. 그래서 그 새로운 옵시디안을 깔면 공부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다만 어떤 것들로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예시를 안 보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되게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드리는 설명은 구현이라는 사람이 그 고민을 해가지고 어떻게 구축을 했는지에 대한 예시를 먼저 일단 보여드릴 거예요. 궁금하시면 깔아서 가지고 뭐 물어보시면 비즈니스 랩에 제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알려줄 수 있겠죠.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기회죠. 예. 저를 많이 써먹으시고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인지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한번 보여드렸고, 요것도 하나씩 그냥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은 폴더를 만든 건데, 정보들이 들어올 때 우리가 받은 편지함 항상 보잖아요. 그래서 인박스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진행하는 프로젝트, 관심 있는 에어리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들, 그리고 내가 보관하고 있는 아카이브들, 이런 식으로 보통 정리를 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렇게 정리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예시를 주기 위해서 예시를 들어봤고, 자, 다시 제 거로 돌아가서 그 제텔카스텐이랑 세컨드 브레인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유용하고 핫한 거니까 여러분들 꼭 구글링해서 찾아보시면 멋진 사람들이 정리해 놓은 글들이 있을 거예요. 다만 한글 자료는 아직 많이 없다. 그래서 해외 자료가 더 많아서 그래서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드리고, 그래서 그 제가 추천하는 앱은 세 가지인데, 롬 리서치는 유료예요. 유료 안 쓸 거잖아요. 저도 안 써요. 그리고 롬 리서치는 로컬에서 파일이 검색이 안 돼요. 그리고 로그시크랑 옵시디안이라는 툴이 두 개 있는데, 로그시크는 좀 심플하고 간단해요. 난 좀 가볍게 쓸 거야. 나 이렇게 연구를 막 미친놈처럼 확장해서 문어발처럼 하고 싶지 않아. 간단하게 그냥 싱크싱크하면 쓰고 싶어 하면 로그시크를 쓰세요. 근데 끝판왕을 좀 써야겠다 라고 하면 옵시디안을 쓰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요거는 이제 제가 요 지금 화면 그대로가 옵시디안을 2주 동안 사용했을 제가 만들었던 자료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자리는 그 여러분들을 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동료이자 후배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자리를 만들었지만, 제가 더 깊게 알기 위해서 강의를 준비했어요. 왜냐면은 뭔가를 가르친다라고 얘기했을 때 더 많이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물리가 15점 정도 맞았었어요. 물리과인데 50점이 만점인 건 다들 아시죠? 네. 근데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대학을 가야겠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물리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2주 동안 열심히. 그래서 인강을 미친 듯이 들었어요. 2주 동안 물리만.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단 한 문제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했던 말이 모든 질문을 다 나에게 하라라고 애들한테 선포했어요. 물리 문제 모르면 나한테 물어봐. 그래서 이 옵시디안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컸던 시점에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거를 발표한다고 했었어요. 그 오픈 커뮤니티가 있었는데 거기서 옵시디안을 사용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2주 뒤에 제가 옵시디안 사용 사례를 한번 발표해볼까 합니다. 연구 주제로 라고 해서 만든 자료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만들면서 굉장히 많은 성장을 했고, 그보다 더 시간이 여기 5월이라고 날짜가 써 있죠. 더 많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더 많이 누적이 됐겠죠.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을 위한 가이드를 좀 주고 싶어서 이런 글을 썼었어요. 그래서 어떤 연구를 해야 되는지, 왜,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그래서 나는 어떤 장치를 쓰고 있는지, 네, 맥을 왜 사야 되는지, 훅을 왜 사야 되는지, 네,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고, 아까 전에 헵타베이스에 대해서 만들었던 거에 대한 초안이죠. 연구와 프로젝트와 일상적인 것들 정리하는 프로세스를 정리해보고, 우리 그 AI 랩들 막 그 찾다가 제가 추천했었잖아요. 그래프 뭐 저기 다이어그램 같은 거 쓰면 좋겠다. 옵시디안에서는 기본적으로 돼요. 이게 지금 그냥 코드예요.
머마이드라는 코드로 입력을 하면 플로우 차트가 그냥 만들어집니다. 수정하기도 굉장히 좋고 그 개발 언어 공통이기 때문에 공용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복사가 가능하고 참고로 이 옵시디안이라는 노트 프로그램은 그 .md라는 확장자를 쓰는 노트들을 보여주는 또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MD 파일은 마크다운 파일이라고 그 우리가 노션도 쓰면은 샵 한 번 누르면 헤딩 1, 샵 두 번 누르면 두 번째 제목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런 코드들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그래서 사실 살펴보면은 샵 2개짜리 헤딩, 샵 3개짜리 헤딩, 4개짜리 헤딩 이런 식이에요. 블렛도 마이너스 하이픈 하고서 띄어쓰기 하면은 블렛이 되고 탭 누르면 인덴트 되고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연구에 대한 내용이었고 연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내가 이 시스템을 구축할 때 난 이런 규칙으로 내 노트를 쓸 거야 라고 제 나름대로 초안 드래프트 버전으로 가이드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버전을 한번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 되게 좋은 점이 이 모든 것들 다 링크를 걸 수 있어요. 웹페이지를 링크를 걸 수도 있고 다른 노트를 링크를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뭔가 그 넘어가고 돌아갈 수 있는 것들이 되게 편리하다. 예. 구현의 홈이 있습니다. 홈이라는 거는 내가 관심 가지는 모든 정보들을 다 관리해 줄 수 있는 목차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책을 볼 때 이것이 좋은 책인지를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은 제목을 보고 끌리면 일단 집죠. 펼쳐보고 목차를 살펴보면서 뭔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수준으로 얘기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판단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노트 테이킹을 할 때 뭐 노트 앱에서 제공해 주는 폴더 정도는 구분했던 것 같아요, 다들. 그리고 뭐 요즘 태그 핫하니까 태그 정도까지는 쓰시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레벨이 있는 그 컨텐츠 테이블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테이블 오브 컨텐츠가 이제 목차잖아요. 이거를 어떤 사람은 맵 오브 컨텐츠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MOC라고 써놓은 게 이 맵이고 제가 관심 가지는 노트 테이킹의 제 관심 영역들은 첫 번째는 테마, 두 번째는 문헌들, 세 번째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네 번째 어떻게 분석해서 다섯 번째 뭘 만들어내고 싶은가였어요. 그래서 뭘 만들어내고 싶은가를 가면 제 박사과정 논문과 다른 연구들, 프로젝트, 렉처 그리고 내가 쓰는 아티클들 뭐 브런치 글이라든지 이런 게 올 수 있겠고 뭐 방법론에 들어가면은 이게 지금 제 모든 시스템에 있는 이 맥북에 있는 그 자료들이 다 옵시디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옵시디안 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수년간 했던 자료들을 한 번에 마이그레이션 할 수는 없었고 그래서 이제 하나씩 들어오고 있는 중이라는 거. 그래서 뭐 질적 연구랑 양적 연구 혹은 머신러닝들 이런 것들이 뭐 하나씩 들어오고 있다. 신텍스나 코드들 모아놓은 것도 여기다가는 정리하지 않았지만 이 노트를 그 링킹을 해놓은 것들에 대한 그 인링크가 있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네, 정리가 되어 있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한번 눌러볼까요? 네, 패키지 설치 들어가면 이런 코드들도 여기다가 파이썬이라고 쓰면 파이썬 코드로 정리가 돼요. R이라고 쓰면 R로 정리가 되고 자바라고 쓰면 자바가 되겠죠. 그렇게 정리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했던 시스템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테마라는 것도 분류를 했어요. 내가 그냥 단순하게 관심 가진 거 혹은 어떤 정렬된 토픽이라는 거 혹은 사회과학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측정 도구가 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한 변수들, 베리어블들을 했고 특별하게 정리된 용어들 그리고 문헌에서도 누군가가 정리한 뭐 프레임워크라든지 좀 더 정돈된 형태의 모델이라든지 완전 정립된 이론이라든지를 정리하고 싶었고 뭐 이런 식으로 네이밍들 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1, 2, 3밖에 없지만 020에 021, 02, 03, 023밖에 없지만 024가 생길 거고 025가 생길 거죠. 토픽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012라는 토픽 안에 012라는 토픽은 사실은 010이라는 테마 안에 속해 있는 애였어요. 그래서 012라는 토픽은 012.01과 012.02, 03으로 나눠지게 되는 애입니다. 그럼 012.01 안에는 012.01에 A라고 테이킹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레벨들을 정해놓은 거죠. 제 관심사들을. 그래서 지식관리에 개인의 지식관리 혹은 협업적 지식관리 그 지식의 정수들 모아놓은 것들 이런 식으로 그 대목들을 나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니클라스 루만이 정리한 제테카스트는 어떤 느낌인지 뭐 이런 세부 내용들도 처음에는 이 날리지 매니지먼트라는 폴더로만 정리되어 있었지만 하다 보니까 제텔과 세컨을 나누면 좋겠다 해서 나누기도 하고 디지털 노트 테이킹의 장점이죠. 우리가 아날로그로 했으면은
자, 아날로그 노트는 어떤 몇 개의 노트들과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두 개 아닌가요? 앞 아니면 뒤? 그쵸? 종이가 있어요. 자, 어려워요. 종이가 있고 종이 앞에 한 장을 놓고 종이 뒤에 한 장을 놓으면 그 종이의 양쪽으로만 종이가 한 장씩 존재할 수 있어요. 굉장히 놀랍죠. 근데 디지털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디지털 세상에서는 같이 여러 번 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마주해야 되는 노트와 다른 지식들이 앞에 하나 뒤에 하나가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사실 아날로그를 쓰지 말고 디지털을 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연결의 무한한 확장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내가 어떤 노트들을 가까이 놓고 싶을까가 핵심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 보이는데 처음에는 그냥 정리되지 않은 unlisted 안에다가 막 써놨었어요. 여기다가 뭐 뭔가를 쓰고 싶을 때 음, 내가 정리하고 싶은 노트 이렇게 하면 노트가 그 대괄호를 두 번 하면 노트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무거나 써도 노트가 만들어져요. 다만 여기는 지금 노트가 좀 흐릿흐릿하죠. 여기는 밝죠. 노트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거 노트를 클릭해서 내가 만들어놨던 템플릿을 써가지고 연결을 하면 노트들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 굉장히 지금 그 스무스하게 빨리 왔죠. 그래서 그 어떤 것들은 제가 템플릿을 쓸 때 베이직 노트, 뭐 어떤 거에 대한 아티클에 대한 리뷰, 내 프로젝트에 대한 미팅 노트, 매일매일 쓰는 데일리 노트, 혹은 뭐 가이드라인이라고 제가 사용법들을 좀 익히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노트 형식들 이런 식으로 템플릿들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방금은 리서치라는 템플릿을 연결한 거고, 네, 리서치라는 템플릿을 연결하면 리서치 노트를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리서치 노트라는 걸 하면 이 노트들이 옵시디안에서는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링크를 참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얘를 지목했어. 얘도 나를 지목할 수 있고 양방향일 수도 있고 단방향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리서치 노트를 지목한 애들을 모아봐 해서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리서치 노트라는 거를 이렇게 태그로 쓸 수도 있지만 리서치 노트라고 태그를 쓸 수도 있지만 리서치 노트라는 노트를 만들어 놓고 걔를 연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도 나름의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나의 체계가 정리돼야 된다. 이거는 처음에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간단하게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우리 비즈니스 랩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정리돼야 되는 내용들, 뭐 교수님과의 소통, 우리 랩 멤버들과의 관계, 산출물, 중간 보고와 최종 보고 뭐 이런 것들 정리될 수 있겠죠. 간단한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혹은 듣고 있는 수업들이라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딘가를 취업한다든지 어딘가로 잘못된 선택을 한다든지 할 텐데 네 그럴 때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이 모아질 거예요.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이걸 제가 지금 얼마 되지 않은 기간 동안 모았는데도 놀라고 있어요, 많이. 자, 그래서 계속 설명을 이어가면 자, 그래서 이런 홈이라는 노트가 있어야 된다라면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또 이거를 가이드라인 노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태그들 참 이 아이콘도 이쁘죠. 그 특수 문자를 써가지고 이모티콘을 넣어놨고 꼭 필요한 거에만. 그래서 이제 뭐 리서치하고 있는 건지 프로젝트인지 렉처인지 이 세 가지가 제 주 관심사기 때문에 그리고 혹은 남의 노트를 훔쳐온 그 인터넷에서 하다가 긁어올 수 있죠. 웹 클리핑 한 노트인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고 이 제테카스텐을 공부하다 보면은 뭐 이런 말들을 좀 볼 텐데 저는 이 왼쪽에 있는 폴더 구조는 노트를 테이킹하는 그 프로그레스 상태에 따라서 폴더가 정리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말 나온 김에 설명드리면 제 그 루트 폴더에 인박스라는 폴더가 있고 매일매일 그 날짜 이름으로 생성되는 데일리 노트 그리고 다른 노트 앱에서 제가 먼저 썼던 것들 중에서 가져온 백업해온 베어 노트 혹은 이거 무시해야 되는 노트 양식들 혹은 이 여기서 이제 뭐 마인드맵이다 그래프 같은 걸 그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 잠깐 보여드리면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림도 그리고 도식도 그리고 연결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글도 쓸 수 있고 뭐 이런 노트가 이제 제가 만드는 노트의 인박스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웹클립 같은 경우에는 웹페이지를 보다가 클립한 내용들 제가 캡처하고 훔쳐온 내용들이 여기 이렇게
클립 표시로 정리가 된다. 그래서 이게 인박스가 들어와 있다. 그리고 제가 어떤 노트든 여기서 그냥 뉴 버튼을 눌러서 네, 뉴 버튼을 눌러서 만들면 네, 그게 이 인박스에 들어가게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새롭게 내 노트 시스템에 들어온 애들은 다 여기를 한번 거쳐오는 거죠. 게이트 같은 거죠. 그 한번 검열해주는.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내용이 정리가 됐어라고 하면은 이 플리팅 노트에 넘겨요. 그 다음에는 이제 리서처 노트로 넘겨요. 내가 만든 노트들은 퍼머넌트로 넘겼어요. 그 원래 이 플리팅과 리터레처를 제시한 그존 K 아렌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제시한 방법으로는 좀 달라요. 하지만 저는 그냥 저한테 맞는 방법으로 좀 적용해서 했고 이름은 굳이 바꾸고 싶지 않아서 그냥 그대로 썼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제가 만든 노트들이 정리되어 있는 거고 내가 생성한 내 온 아이디어가 좀 더 많이 가미된 리터레처 노트는 남의 생각이 좀 더 많이 가미된 노트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에 웹 아티클들을 클립한 것 중에 의미가 있는 것들을 여기다 옮겨 놓은 거고 아까 전에 인박스에 있는 것들은 그냥 캡처만 해놓은 거고 그리고 여기 있는 리뷰들은 제가 아티클을 읽으면서 책을 읽으면서 리뷰했던 내용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논문을 하나 따왔다. 그러면 제목 쓰고 내용 쓰고 어떤 논문인지 키워드랑 막 쓰고 쭉 리뷰를 하고 크리틱을 다는 거죠. 책으로 한번 보면 내가 그 티아고 포르테라는 사람의 세컨드 브레인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러면은 쭉 읽으면서 인용구는 인용으로 달고 블렛으로 달고 하면서 근데 지금 화면이 보이나요? 글씨 보여요? 알아볼 수 있을 수준으로 보이나요? 네,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면 내 크리틱도 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책이었기 때문에 중간중간 쓴 말들이 다 크리틱이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내용들로 해석한 뭐 말들 이런 식으로 뭔가를 컨텐츠를 받아들일 때 내 의견들로 정리를 해놓는다.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자, 네, 뭐 그렇고요. 폴더 설명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리서치나 프로젝트 같은 것들은 산출물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 포맷이랑 파일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제가 만들었던 이런 뭐 템플릿들 정리해 놓다든지 아니면 이 가이드라인들 제가 어떤 툴을 쓰기 위해서 정리해 놨던 가이드라인 그래서 뭐 구글 서베이를 할 때 뭐 마크다운 언어를 사용할 때뭐 머마이드 다이어그램을 활용할 때 이것도 제가 이제 배워서 쓴 거니까 그 참고한 사이트랑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해놨었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들이 있다. 이제 이건 구현의 관심사였으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이걸 쓰게 된다면 여러분들만의 폴더 체계가 필요하겠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돌아가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는 이거는 그냥 설명 안 할게요. 관심 가지는 거에 따라서 정리하는 시스템 제목 체계들을 만드셔야지 노트 정리가 된다. 그리고 이제 노트는 우리가 가장 좋은 디지털 툴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태그나 메타데이터나 폴더나 검색이나 링크를 연결할 수가 있는데 메타데이터는 여기 위에 있는 게 메타데이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노트의 결을 설명해주는 정보들이 여기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고 뭐 이런 날짜 이런 것들은 내가 2022 이거 쓰는 게 아니고 만들면 그냥 알아서 시스템이 적어주는 거예요. 그런 함수를 넣을 수도 있고 굉장히 잘 돼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어떤 노트랑 링크되어 있는지 중요한 것들 그리고 MOC 어떤 주제에 속하는지를 제가 쓰게 해놨어요. 여기다 저는. 그래서 여기다 이거 클릭을 하면 이건 토픽에서 내가 옵시디언 프로스 여기로 넘어왔구나 알 수 있게끔. 자, 그리고 네, 어떤 노트인지 결을 나타내기 위한 인덱스도 달아놨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고 그 가이드를 잠깐 다시 한번 보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레벨별로 아이콘들을 좀 설정을 해놨어요. 아이콘을 정하는 게 왜 중요하냐? 아이콘은 어떤 특징이 있죠? 잘 쓰지 않죠. 그, A라는 알파벳은 어디서든지 A지만 이 아이콘은 그 아이콘만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용도로만 이 아이콘을 쓴다라고 제 나름 체계에서 정하면 그 아이콘으로 검색을 하면 그것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검색을 특정하기 위해서 아이콘을 만들어서 넣어놓은 거고 그래서 제가 뭐 어떤 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 인덱스 혹은 내가 어떤 누군가의 아티클이나 책을 리뷰한 것들 온라인에서 훔쳐온 것들 어떤 변수들 혹은 내가 만들어낸 것 중에 좀 짧은 글, 긴 글, 파이썬 코드나 R 신텍스나 이런 것들 그래서 뭔가 아이콘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프론트 매터 이 앞에 있는
메타데이터에 대한 것들도 나름 규칙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뭐 태그는 사실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가져요.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막 쓰고요. 나머지들은 이렇게 규칙들을 정해놔가지고 어디서 따온 소스인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막 정리하게 해놨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그 가이드 시스템이 있으면 되게 활용하기가 좋다. 네, 다시 한번 돌아와서 음, 네.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은 어떻게 접근하느냐를 봤을 때 음, 저는 이게 여기 그 화면을 저장해 놓을 수도 있거든요. 워크스페이스를.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화면 구성을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혹은 얘를 지금 우리 크롬이나 익스플로러처럼 탭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뭐 얘를 해가지고 스태킹 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화면이 작아가지고 안 넘어가는데 네 이렇게 뭐 스태킹 할 수도 있고 그 나름대로 구성을 해놓을 수 있는데 이 구성 자체를 저장할 수 있어요. 이 레이아웃을. 그래서 보통 저는 연구할 때 혹은 누군가의 책을 리뷰할 때 상황에 맞게 워크스페이스를 저장해 놔요. 그래서 그것들을 불러서 쓰는데 지금 이 모니터만 가지고 작업을 하진 않아요. 저는 절대로. 제 21대 9 모니터를 가지고 쓰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레이아웃들이 저장되어 있다.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장되어 있으면 좋은 점이 굉장히 접근하기가 쉬워져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래프를 띄워놓고 지금 이걸 눌러보면 여기 지금 바뀌죠. 그 이 해당 노트가 어떤 노트들이랑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로컬 그래프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이 노트는 연결된 게 굉장히 많은 에모스니까 당연히 많겠죠. 그 어떤 노트들이랑 연결되어 있는지 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설명을 좀 더 이어서 하면 네. 그래서 검색을 해서 들어가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래서 어떤 연구 주제에서 고민한다든지 새로운 정보를 얻었을 때 제 컴퓨터에서 그 스팟라이트라는 검색창을 킵니다. 만약에 제가 니클라스 로만이라고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정보들이 다 뜨는 거죠. 지금 한 0. 몇 초 만에 떴는데 니클라스 루만이라는 폴더가 뜨고 니클라스 루만이라고 그 위키피디아에서 따온 이미지가 뜨고 웹페이지를 검색해 볼래? 아니면은 어떤 다른 시리 추천 링크들을 한번 들어가 볼래? 혹은 마크다운 파일 중에 니클라스 루만이라는 것들을 포함한 걸 한번 열어볼래? 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놨던 지식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이렇게 어디로 가서 봐야 될지를 좀 접근할 수가 있다. 다 맥을 사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눌러보면 이것이 아이고 네 이거 지금 컴퓨터 설정이 좀 이상한가 보네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그 뭔가를 누르면 이것이 열려요 바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옵시디안 안에서 검색할 수도 있지만 컴퓨터 시스템 자체에서 검색할 수도 있고 그렇게 들어가고 자 그리고서 우리가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 폴더로 정리한다든지 태그를 달아놓은 거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태그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 노트들을 접근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다. 제가 막 가이드라인도 잡아놓고 MOC도 잡아놓고 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루트가 다양하고 제 자주 쓰는 것들 몇 개만 좀 소개를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이 노트가 여기 이 노트가 있으면 어떤 노트에서 연결됐는지 어떤 노트랑 연결이 나갔는지 인링크와 그 아웃링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체 태그들을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태그들을 내가 만약에 소팅을 그 넘버로 하면은 전체 태그부터 어떤 것들 연결되는지를 쭉 보면서 들어갈 수도 있겠죠. 혹은 이 노트에 대한 이 책의 그 레이아웃을 헤딩 레이아웃을 볼 수도 있고 노트를 탐색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다음으로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건데 그 그래프 애널리시스라는 이거 다 그 옵시디안이라는 게 플러그인 체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뭔가에 깔면 그 기능을 쓸 수 있다. 무료로.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노트랑 연결된 노트들을 그 연결성을 분석해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머신러닝 공부하시는 분들은 시밀러리티 다들 알고 계시죠? 그 유사도를 분석해 가지고 같이 공유하고 있는 네이버의 비율이라든지 그 이웃 노트들의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자카드 유사도랑 아다미 가다르 유사도를 가지고 좀 보통 많이 쓰고 여기 뭐 NLP를 통해서 센티멘트랑 분석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추가 패키지를 깔아야 되는데 저는 아직 용도가 없어서 안 깔았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노트들이랑 어떤 노트들이랑 연결되는지를 살펴봐 주면서 그것에 대한 추천을 주는데, 제가 어떤 글을 막 쓰다가 여기 추천되어 있는 노트들을 봤을 때 내가 이런 생각을 같이 할 수 있었단 말이야? 라고 생각한 적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내 지식 체계를 구성해 놓으면 어 내가 어떤 지식을 발전시키고 형성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박사 논문이랑 뭐 다른 연구들이랑 이런 것들을 다 이거로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궁금하니까 그래프가 그래서 어떻게 생겨먹었나 한번 보시죠. 자, 이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노트 전체예요. 좀 잘 안 보이니까. 자, 그래서 이 노트들이 그 자동적으로 이렇게 제 전체 시스템을 뿌려줘요. 그럼 색깔이 원래 없었어요. 색깔이 이것도 팁인데, 저는 이 노트의 그 제목들이 되는 주제 제목들이 되는 MOC를 빨간색으로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 빨간 애들은 다 제목들이에요. 토픽, 프로젝트, 머신러닝 이런 그 제가 관심 가지는 결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예시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노트를 일로 메타데이터 그 서지 정보를 넘겨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보라 색깔 노트들은 그 연결된 서지 정보들이에요. 그래서 그 다케이코라는 사람이 썼던 논문의 서지 정보, 이런 식으로 넘어와 있는 그런 그 논문에 대한 레퍼런스들은 보라 색깔로 표현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 녹색깔 네모는 그 제가 리뷰한 페이퍼들은 녹색깔로. 네. 그리고 그 제가 쓴 글들은 조금 짙은 노란색. 그래서 지금은 잘 안 보이지만, 네, 여기서 그냥 그 노트들 중에 좀 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제가 쓴 노트들을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쓰는 일기 같은 데일리 노트 같은 경우는 여기, 아이고, 네, 여기 이렇게 표현돼 있죠. 그 요 청록색 같은 이 사이언 색깔로 표현을 해놨다. 자, 그러면 이 전체 그래프는 쓸모가 있는가?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 신기하긴 하지만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는 거 외에는 많이 안 쓴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보여줬던 로컬 그래프나 이 필터를 통해서 검색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지금 이 전체 노트들을 살펴봤을 때 여기다가 검색을 해보는 거죠. 제가 만약에 이렇게 이 쪽지 같은 표시를 해놓으면은, 제가 아까 전에 뭐 리서치나 렉처나 이런 것들은 이걸 달아놨잖아요. 그런 쪽지가 뜨는 거고, 여기다가 만약에 이거 CARCH 리서치라고 검색을 하면 리서치 관련된 것들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필터로 특정해서 그래프 뷰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필수적이다.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 상자 모양을 하면 제가 리뷰한 논문들, 리뷰한 책들에 대한 노트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내가 이거 논문 리뷰하면서 다른 것도 같이 언급했구나.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지식 체계를 이렇게 구성을 하면 여러 가지 루트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립을 검색하면 제가 웹페이지에서 훔쳐온 이 웹 클립들이 검색이 되겠고, 요걸 검색하면 제가 작성한 짧은 글들이 검색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긴 글인데 안 썼고 얼마. 요거는 파이썬이랑 R 코드들이 검색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아이콘을 정해 놓으니까 검색할 때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노트들을 그 검색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노트를 접근할 때 어떨 때는 이런 루트로 가야 되고 어떨 때는 저런 루트로 가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편리하게 하고자 하는 용도였고요. 실제로 노트 테이킹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뭔가 그 아티클 하나 읽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 네, 자, 논문을 한번 읽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뭘 읽어볼까요? 레빈을 읽어볼까요? 자, 이걸 그래서 옵스디안을 일단 메타데이터를 보내요. 그리고 아까 전 논문들을 읽을 때 이렇게 양쪽을 띄어서 읽죠. 왜냐면은 어떤 것들은 그림을 보면서 글을 봐야 되거나 표를 함께 봐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같은 아티클을 두 개를 띄워가지고 내용 보면서 뭐 하이라이트하고 뭐 메모도 달고 했다고 칠게요. 예. 그래가지고 논문 리뷰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거를 띄워놓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 그 하이라이트 한 거랑 노트 한 것들을 그대로 넘겨오는 기능도 있어요. 저는 PDF 파일 자체에다가 코멘트를 많이 달지는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이라이트 정도는 해놓는데
예, 여기 있는 것 자체를 뭐 쓰진 않는데 이거를 쓰는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렇게 하셔도 된다라는 거. 논문 리뷰가 끝났으면 방금 전에 넘겼던 메타데이터를 여기 있는 것들이 이제 그 이 키값으로 옵시디안으로 넘어와요. 무슨 말이냐면 노트를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뭐 리뷰 오브 레빈 2004라고 써볼게요. 그래서 이제 리뷰라고 선택하면 이 사람은 늘 글을 읽으면서 제가 쓰는 거예요. 이런 목적, 이런 결과. 그러면은 지금 그 레빈 논문을 가져왔으니까 여기다가 링크를 다는 거죠. 아까 전에 방금 넘겼던 레빈이라는 페이지를 넘기면 이 레빈이라는 노트 테이킹한 제 이 내용에서 이 메타데이터가 접근이 가능한 거죠. 이거를 누르면 브겐즈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 레퍼런스 매니저로. 그래서 요거가 다시 네, 논문들을 이렇게 리뷰했을 때 글을 쓰기도 하잖아요. 근데 글을 쓸 때 우리가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써요. 뭐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써요. 이거를 그대로 워드에다 복사하면 논문 그 레퍼런스 리스트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그냥 오늘 다 그까지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레퍼런스 리스트까지 작성을 하면 우리가 나중에 뭐 논문 쓰는 사람들은 나중에 그 레퍼런스 리스트 정리하는 굉장히 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단축할 수 있고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그 간단한 사용 같은 설명들은 거의 다 끝났는데 혹시 질문 있을까요? 우리 질문 받고 종료하고 추가 질문 있는 사람들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티클을 읽을 때 그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 것 같긴 한데요. 사실은 이게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맥락에 대해서 내가 견해를 가지려면 많이 읽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논문을 많이 읽으라고 하고요. 공부를 잘하려고 하면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그래요. 이게 그 어쨌든 내가 어떤 거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이 MOC가 만들어졌는데 사실은 이게 되게 없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엄청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1, 2, 3, 4, 5라는 논리 체계는 보통 다 동의를 할 텐데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 내가 이것들에 관심이 많아질 때 분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이 중요하고 어떤 것들이 중요하지 않고라는 거를 선별하려면 그것들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정리하게 된 저도 들은 지 얼마 안 됐던 GNN을 예를 들면 카톡방을 보다가 옵시디안이라는 툴이 있대. 너무 이쁘대. 그래프가 엄청 멋있대. 나도 써봐야겠다. 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주 동안 발표하고 썼어요. 그런데 옵시디안은 그래프 뷰가 있는데 그래프 뷰는 네트워크 분석으로 제가 논문 썼던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네트워크 분석을 했었는데 그럼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거는 뭐 노드가 있고 연결된 엣지가 있는데 이것들을 수치화해가지고 이것들의 관계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할 수가 있다. 그럼 날리지 그래프라는 게 존재한다. 그런 게 있다더라 하는 걸 논문을 본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블로그도 찾아보고 뭔가 요즘에 뭐 카카오나 네이버에서 많이 기술 블로그들 많이 쓰잖아요. 좋은 것들. 그런 것들 보면서 이런 게 있구나라는 이해가 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논문을 읽을 수 있겠다. 그래서 논문을 찾아서 좀 읽다 보니 GNN이라는 게 이런 개념이구나라는 게 좀 이해가 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GNN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럼 전통적인 머신러닝에서 그 컨볼루셔널한 뉴럴 네트워크랑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관심 가지게 됐고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는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보다 보니까 날리지 그래프는 날리지 베이스라는 설명을 통해서 뭐 하게 됐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를 알다 보니까 정리돼야 되는 것들이 그 하나씩 하나씩 확장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그거에 대한 아티클들을 많이 찾다 보면 그거에 대한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는 수준이 됐을 때 그거에 대한 것들을 써놓는 거죠. 그리고 디지털로 노트 테이킹을 하면 좋은 점이 잘 몰라도 일단 써놔도 돼요. 나중에 수정할 수 있잖아요. 이거 바로 누군가에게 과제로 제출하거나 뭐 출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써놓고서 얘기도 되고 그리고 되게 좋은 점은 여기다가 그냥 내 마음대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건 좀 그래 써놓으면은 이건 좀 그래라는 태그가 생긴 거예요. 이건 좀 뭐 나중에 다시 볼 태그 이렇게 써놓으면은 뭐 허접한 아이디어 해놓으면은 그것들만 들어가서 나중에 체크해도 되는 거고. 그래서 뭔가
내가 이 그 주제에 대해서 공부한 진행 상황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해 놓을 수가 있다. 혹은 허접한 아이디어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다 때려박아 놓을 수도 있고, 허접한 아이디어라는 노트를 만들어서 걔를 참조한 애들은 허접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주제에 대해서 깊게 알아가려면 그 다양한 컨텐츠를 좀 일단 읽어야 된다. 그럼 읽다 보면 어떻게 정리할지가 생겨나게 되고, 어떻게 정리할지가 생겨나게 되면 다시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알게 돼요. 약간 수렴의 과정과 발산 과정이 반복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막 섭취하면서 이런 것도 이렇게 정리하네라는 과정들이 이제 발산하는 과정이라면, 이것들을 다시 내 지식 체계로 그 노트 테이킹하는 과정이 좀 수렴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 되게 많은 지식들이 정리될 거예요. 근데 수렴하다 보면 남는 게 없어. 우리 월급 통장 한번 들어가지고 다 빠져나가듯이 그 열심히 많이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내 손에 남는 게 없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뭘 읽어야 될지는 알 수 있어요. 그다음부터. 내 손에 남는 건 없었지만 뭘 읽어야 될지를 알았어. 그럼 다시 또 발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읽으면서 막 탐색해. 다시 수렴해. 그래서 그 수렴 발산 과정이 여러 번 반복되면, 적어도 두세 번 이상 반복되면 어느 정도 내가 아는 척할 수 있는 컨텐츠가 구성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 너무 좋은 질문이고요. 태블릿이라면 윈도우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태블릿 PC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네, 윈도우, 안드로이드, 맥 뭐 다 돼요. iOS, 태블릿, 뭐 리눅스도 되고요. 네. 그래서 싱크도 충분히 가능한데, 그 싱크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아이폰, 맥은 그 결로만 해서 아이클라우드로 싱크를 해야 되고, 다른 윈도우를 쓰는 사람들은 좀 싱크는 좋아요. 드롭박스나 구글 드라이브 다 가능하고. 왜냐면 이게 어 그냥 MD 파일이 있는 거예요. 이거 폴더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 이 프로그램에서 불러와서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이 옵시디언이라는 폴더에 이 요한의 옵시디언 볼트라는 폴더를 연 거거든요. 그냥 이 폴더 구조예요.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폴더 구조 그대로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이 마크다운 파일인 거고, 이렇게 MD 파일들. 그래서 이것들이 그냥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싱크만 되면 뭐 드랍박스든 뭐 구글 드라이브든 뭐 원드라이브든 열어볼 수 있다. 다만 기기가 많아지면 좀 유료 싱크를 하는 게 좀 더 정신 건강에 이롭다. 네. 저는 그래서 유료 싱크를 하고 있다. 윈도우 노트북과 윈도우 컴퓨터와 맥과 맥북을 연결해 놓기 위해서. 네. 그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걸 그 아이폰에서도 그 가끔 많이 써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폰들 많이 쓰시잖아요. 여기 정리하면은 이렇게 아래로 내리면은 CD 검색창 뜨는 거 아시죠? 거기다가 노트 제목 검색하면 노트가 바로 떠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것들을 누군가에게 전달한다든지 얘기하고자 할 때 내 전문 자료를 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컸어요. 네. 네, 혹시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네, 이게 뭐 정답은 없을 수 있겠지만 저도 제 버전을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그 다른 사람들의 연구물을 접하게 되는 경로가 일단은 좀 다양하죠. 내가 어떤 대학원 세미나 수업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서 들었을 수도 있고, 우리 연구실에서 교수님이 과제로 준 이거 리뷰해와라고 받은 논문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학회에 참석해가지고 누군가 발표를 들은 그 연구일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루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 아티클을 다운받아서 읽은 것들에 한정해서 얘기를 하자면, 저는 그 아티클을 읽고 초록까지 읽었다면 일단 레퍼런스 매니지 시스템에 가져와서 저장을 합니다. 네, 제목만 읽은 거는 버리고 당연히 버려야겠죠. 초록을 대충 읽어가지고 이 연구가 뭐였는지를 파악한 내용들은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장된 내용들을 좀 다시 한번 딥다이브해서 읽기 시작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툴을 쓰니까 이 툴 기준으로만 얘기 드리면 조테로에도 비슷한 기능이 다들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논문을 여기다가 그 와치 폴더에다 넣으면 이 인박스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것들이 그러면 어떤 내 관심사 그룹에 속하는지를 보내놓고, 그 그룹에 만약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읽을지를 말지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단축키로 했는데 reading, being processed, reviewed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리딩이라고 걸어놓은 애들만 모아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읽으면 내가 어느 정도 가치 판단이 들어가니까 읽은 다음에는 별점을 매기자. 그래서 별점을 매겨놓고,
그래서 읽은 것들이 별점이 매겨지면 읽은 것까지는 여기까지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은 그다음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그 옵시디안에 정리하기 전 단계의 논문들은 그 이전 이 시대에 제가 이걸 아직 쓰기 전에는 그 페이지스라는 그 거에다가 정리를 해놨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지식 쪽을 얘기하셨으니까 날리지 매니지먼트라든지 뭐 HR 어널리틱스라든지 이런 아티클을 읽으면 그 아티클을 정리해 놓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해서 정돈을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제 생각을 써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내용을 내가 이 연구를 읽으면서 느꼈는지 어떤 것들은 그 이 앞에 있는 내용에서 따다가 사이팅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고 이 연구에서 하거나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관점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단은 임시로 써놓는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옵시디안 버전에서는 이 리뷰라는 형태로 써놓고 있는 거고 맨 마지막에는 크리틱을 달도록 해놨던 거고 지금 옵시디안을 쓰기 시작한 이후로 출판된 논문은 아직 없어요. 지금 이미 투고됐던 것들은 이거 쓰기 전 단계였어 가지고 근데 가장 중요하게 출판하려고 하고 있는 게 제 박사학위 논문이기도 하고 다른 논문들을 같이 쓰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쓰냐면 물론 이거는 공동 연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공동 포맷으로 한글이나 워드에다가 쓰긴 썼는데 일단은 제가 써야 되는 파트의 주요 아이디어들은 그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청크로 나눠서 옵시디안에다가 정리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식으로 그 정리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이 얘기했던 내용을 써놓고 리뷰를 해놓고 그 논문을 여기다 사이팅을 달아놓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 리뷰 페이퍼에 들어가 있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할 때는 그 아직 쓰진 않았지만 이거를 이렇게 정리하려고 했어요. 긴 글이라는 아이콘을 누르면 여기에 약간 제 트랜스크립트가 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럼 이거 논문에서 리뷰했던 내용 좀 써오고 이거 써오면은 이건 좀 긴 글이 되겠죠. 한 2,000자, 3,000자 정도 되는 분량의 한 챕터를 구성할 정도의 분량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것들을 그대로 이제 리딩 모드로 바꿔와 안 바꿔도 되네요. 그냥 긁어와 가지고 워드에다가 임포트를 해서 만약 긴 글이다라고 치면 워드에다가 넣어놓고 부겐즈를 스캔하면 뭐 이렇게 정리되게끔 해놓은 거죠. 그 레퍼런스 리스트까지. 이거는 이제 제가 API를 많이 쓰니까 디폴트로 API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남의 연구를 읽었을 때 PDF에다가는 이거에서 관심 가졌던 내용들을 하이라이팅을 좀 해놓는다. 혹은 노트가 필요한 것들 노트 해놓기도 하고 기술적 논문들을 봐가지고 코드를 따와야 되거나 여기 뭐 다른 그 서브 머터리얼들이 있는 것들은 그것들을 같이 연결해 놓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거를 이제 저는 이제 맥을 쓰니까 훅이라는 어플이 이걸 다 연결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지금 레빈이라는 거를 파일을 후킹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이 레빈이라는 연구에서 뭐 파이썬 코드를 아예 제시를 했다 파일로 그러면은 그 파일을 클릭해가지고 후킹을 걸어 놓으면 이 파일이 같이 떠요. 그래서 이제 이 연구를 그러면 이 파일에 파이썬 파일을 접근할 수도 있고 그 아티클 원본을 접근할 수도 있고 옵시디안에 정리한 리뷰 페이퍼를 접근할 수도 있는데 그걸 들어가면 여러 가지 같이 뜨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여기서 따와야 되는 것들 따오고 그중에서 중요한 것들 코드들은 아까 전에 보여드렸듯이 그 전체 코드에 네 여기 신텍스랑 코드에 정리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분석을 써야 될 때 코드들은 기술적인 것들을 여기다 정리해놓고 내용적인 것들은 이 리뷰 노트로 해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뭐 그 과제를 낸다든지 그 전체 세미나 수업이나 이게 끝나면 그 턴페이퍼 한번 내잖아요. 혹은 그런 그 한 번 정돈된 산출물은 이 옵시디안에서 한번 나와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여기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워드나 뭐 한글이나 뭐 저는 스크리브너 쓰니까 스크리브너나 이런 형태로 한번 뽑아서 나와가지고 한번 체크한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면은 이게 그 입문하면은 이렇게 떠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뉴 노트를 누르면 그냥 노트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그냥 생각해보는 거야. 이 노트. 내가 어떤 내용을 정리할까? 그럼 내용을 정리할 때 내가 뭐 헤딩을 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레벨별로
헤딩을 달고 쓰고 싶은 내용을 그냥 쓰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 노트가 작성이 끝이에요, 사실. 이런 노트들을 모으다 보면 '아 이런 노트들은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 이런 노트를 같이 봤으면 좋겠어.'라는 필요가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때 그거에 대한 콘텐츠, 노트 모음이라는 노트를 하나 만드는 거죠. 제가 아까 말했던 뭐 MOC가 그런 의미죠. 그럼 여기다가 아까 만들었던 노트를 링크를 걸면 이 노트는 이제 여기 안에 있는 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트 1, 노트 2 이렇게 모아지겠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이거는 어떤 노트 모음이라는 제목이 생길 거고 또 어떤 다른 노트를 모으면 그렇게 생길 거예요. 이렇게 모으다 보면은 처음부터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것만한 시스템을 구축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다만 내가 정리하는 하나하나를 정리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 옵시디언에다가 정리하는 노트들을 하나씩 한번 넘겨보세요. 지금 뭔가 쓰고 있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김종호 교수님과 회의하면서 느꼈던 중요하게 생각한 내용들 혹은 교수님의 방향성 뭐 이런 것만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AA 랩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내용을 잡아야 될지에 대한 것도 좀 나올 수도 있고 지금 뭐 모델 짜고 데이터 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데이터에 대한 조사들을 한다면 데이터베이스를 받은 웹페이지 링크들을 여기다 다 모아요. 링크로. 그러면 그거에 대한 링크들을 정리해 놓을 수도 있는 거고 그것들은 나중에 분명히 쓸모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한 가지 스텝들을 정리해 놓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기억하면 유용하겠다. 혹은 내 머리의 한계로 모든 걸 다 외우고 있을 순 없겠다라고 싶은 것들을 노트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궁금한 게 없다면 공식적인 일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저도 잘 머리가 정리되는 느낌이었고 네, 더욱 성장해서 다른 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옵시디언을 사용하는 우리 학생들 있다면 언제든지 저를 지근거리에서 볼 수 있으니까 질문하면서 괴롭히셔도 제가 귀찮다고 하면서 다 해줄 거라는 거. 네.